탄수화물은 단순히 이렇게 먹고 즐겁고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상이 없으면 좋은데 체중이 늘고 우리가 가장 살면서 피하고 싶은 또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잖아요. 이런 비만이 생기는 주 원인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제된 당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 맞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특강 때 이게 비만도 질병이라고. 비만은 모든 질환의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심에 있는 질환이에요. 가장 우리가 걸리기 싫어하는 만성 질환이 쓰리고라는 게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가장 근간에 있는 질환이 비만이고요. 최근에 비만의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각종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들도 비만으로 시작돼 생기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비만은 그 중요도가 굉장히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하면 남성의 당뇨병 위험도는 2배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들은 좀 더 취약해요.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여성들은 7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7배요? 와,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 정도면 나보다는 내가 더 위험한데요. 아, 그러니까 맨날 준이만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7배면 선생님 준이보다 제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면 우리 비만, 뭐 우울하잖아요. 비만. 네, 너무 우울해요. 고혈압이 생기고 뭐 당뇨병이 생기고 암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큰 질환 말고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들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게 충치나 잇몸 질환까지도 많이 생깁니다. 어머, 선생님 말도 안 돼. 잇몸 질환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년층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높은 탄수화물 비율의 식단을 통해서 단백질이 적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거기에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동반되게 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씹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육류나 이런 걸 못 먹게 되고 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치주에 대한 검진도 필요합니다. 이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쵸. 정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이 복을 우리가 날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문항을 통해 가지고 네? 탄수화물 중독 단계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손 번째 들고. 문항은요.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아니요. 전 밥 두 먹어요. 번째는요.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예스. 자, 세 번째는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 밥을 먹는 게 귀찮다고요? 네 번째는요.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아, 이거는 조금. 다섯 번째는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나 않는다. 이럴 때 많아. 아니야.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나 살짝 그래. 자, 일곱 번째는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이건 아니야. 나 해본 적 많아. 나도 있어. 3일 이상 해본 적.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나 너 2주까지도 해봤거든. 너 3일 이상은 덴마크 다이어트 해봤거든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여덟 번째는요.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다. 먹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실천에 옮기진 않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요.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아, 나야. 열 번째는요.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영 만족스럽지가 않다.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 네네. 하나? 나 6개. 여섯 어머, 너 6개. 우리는 남매.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0개 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이면 탄수화물 중독이 가능할 수 있다. 단계고요. 4개에서 6개면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하다. 우리 위험하다. 딱 걸렸다. 그다음에 7개 이상이면 탄수화물 중독을 강력히 의심한다. 위험 단계네. 와, 위험이다. 턱걸렸다.